오빠, 주말에는 방 좀 치우고 살아. 어? 동생이 하늘에서 치워줘요? 엄마 아빠가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? 쉬는 날엔 좀 쉬자. 잔소리 좀 그만해. 나 몰라. 5년 전 부모님을 잃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남매. 남매들이 그렇게 하는구나. 뭐지? 도장? 도장. 오빠 이거 뭐야? 그거 인감도장. 인감? 인감 도장이 왜 필요해? 자동차 이런 거 살 때 만들었는데? 필요한데? 아, 그게 나몰라 씨가 인감 도장을 만든 이유는 대출이나 자동차 살 때 필요한데. 최대 현장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.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? 누구세요? 아유, 여기 나몰라 시대 맞죠? 제가 나몰랐는데 누구세요? 나야 나 삼촌. 아유 오랜만이라고 삼촌도 몰라 보니. 나야 나 믿어. 나 믿어 삼촌? 그때 삼촌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? 가서 얘기하자. 들어가서 얘기하자. 자 들어가 봐. 아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. 자. 이름부터 수상해요. 예. 나 믿어 삼촌. 맛있다. 아니 그나저나 너 인감 도장은 있니? 인감이요? 인감을 갑자기. 에이, 그거 제가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. 아이 그래도 성인이면 인감은 하나 있어야지. 그거 뭐 맞는 말인데. 삼촌이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멋지게 하나 선물도 만들어줄 해주죠. 테니까 나가자. 저 인감 필요 없는데. 아이 만들어두면 다 쓸 데가 있어. 나가자. 자 일어나. 자. 갑자기 억지로? 결국 네. 인감 도장도 파고 인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. 등록까지. 어때? 마음에 들어? 인감 하나씩은 있어야지. 근데 이렇게 비싼 건 필요 없는데. 그래도 비싸니까 고급스럽고 좋네요. 그럼 인감 도장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나오나 인감 찍어볼까?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데. 여기다 한번 찍어봐봐. 어디다가? 여기다 찍으면 돼. 아니, 뭐야, 뭐야, 진짜 뭐야. 수상해 저거. 인감도장 저거 완전 수상해. 찍으면 안 된다면서요. 너 삼촌 의심하니? 이건 그냥 버리는 삼촌이 와서 종이잖아. 저렇게 얘기하면 또. 이거 오늘 서류 준비하다가 그냥 딸려온 종인데 에이, 이거 봐봐. 이거 버릴 안 거야. 되지. 자, 찍어봐. 응, 잘 나오면 한번 찍어봐. 저 뭐지? 인감을. 아이고. 잘 봤네. 아. 5년 아이, 만에 잘 나타난 나오네. 삼촌의 목적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아니 이름부터 해서 마지막에 삼촌의 웃음이 너무 수상하고 맞아. 조카는 너무 순진한 것 같은데요. 어때요?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감 요거 수상 냄새가 너무 나. 그쵸? 막 이게 갑자기 막 보증하라 그러는 거 그런 거 아닌가? 그거네. 변호사님, 보증 맞죠? 보증. 보증은 아니고 예, 예, 예. 정답은 바로 상속입니다. 이 나라 나몰라 이 남매는 5년 전에 부모님은 여의였는데 이 친척들하고 왕래가 없었어요. 네. 5년 동안 전혀 왕래가 없으니까 삼촌이 와서 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찍어준 겁니다. 그러니까 아니 5년 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와서. 무슨 네. 상속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? 네.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. 아.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네. 그 어머니는 미리 이제 먼저 사망을 하셨고 네. 이 삼촌이 이 유산이 조카들한테도 상속된다는 걸 알고서 그 재산을 가로채려고 찾아온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남매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네. 그러면 할머니의 유산을 네. 손주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.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네. 삼촌이 이거를 가로채려고. 그렇습니다. 근데 그게 사실은 할머니는 아들들한테 다 돈을 그렇죠.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맞아요. 손주들한테는 돈이 가긴 가나 봐요. 손자들한테도 상속이 되는데 그걸 우리 법에서는 대습상속이라고 해요. 대습상속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네. 재산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. 근데 네. 자녀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면 그분의 몫을 그분의 또 직계 비속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. 직계 비속. 이거 네. 직계 비속, 직계 존속 이 얘기만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데 직계 비속? 강성규 아나운서가 좀 잘한다면서요.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예, 나를 기준으로. 부모님, 뭐 조부모님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면? 직계 네. 존속인 거고 아, 올라가면 존속. 그렇죠. 네. 내 아들, 딸 이렇게 내려가면 직계 비속인 거니까. 그러니까 나몰라 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도 네. 그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을 그 직계 비속인 나몰라 씨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렇군요.
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, 예. 1990년경에 예. 이제 재력가 회장님이 계셨어요. 회장님 회장님이 나왔어요.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행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안타깝게 사망을 하시게 됐거든요. 아이고, 네. 아들, 딸, 며느리, 손자들 다 사망을 했는데 네. 한 명이 안 갔습니다. 누가 안 갔나요? 사위가 바빠가지고 그 다음 날 가기로 했어요. 예. 근데 사위만 이제 그 생존하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재산이 무려 당시의 재산이 1,000억대였거든요. 지금 재산 아마 거의 2, 3천억대 재산이에요. 되겠죠. 예. 그 재산이 사위한테 상속이 되니까 이제 그 회장님의 형제 자매들이 그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. 회장님의 형제자매들인 예, 거죠. 이거는 억울하다. 사위한테 상속되는 게 억울하다고 소송을 해서 자, 이 1,000억대의 재산이 과연 사위한테 상속이 될까 아니면 형제들한테 상속이 될까요? 아, 이제 형제들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아니, 진짜 변호사님, 억울해요. 이거 너무 이게. 쉽잖아요. 너무 쉬워요. 사위는 백년 손님 아닙니까? 네. 피 한 방울 안 남입니다, 남. 저도 사위지만 네. 억울하지만 못 받는 거 아닙니까, 사위? 자,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단 형제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.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위가 하지. 전 재산을 가지거나 너무 억울하다. 이 억울하지. 재산은 우리 형님이 피땀 흘려 일고 재산이다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위의 대수상속권을 부정했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는 사위가 대수상속권이 없었어요. 예. 며느리만 인정이 됐거든요. 며느리도 받을 수 있었어요. 조선 시대부터 며느리가 이제 사별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부모님을 봉양한 경우에 이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됐는데 네. 이 사위들이 이제 반발한 거예요. 남녀 평등에 반한다. 그래서 역차별이다. 1990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위한테도 대수상속이 인정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사위한테 이제 상속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. 두 번째 쟁점이 뭐였습니까?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예. 이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맞아. 근데 법에는 이 시차가 만약에 두고 사망하게 될 경우에 예. 상속이 되거든요. 예를 예. 들어서 이 회장님 장인어른이 먼저 사망을 했으면은 그 재산은 딸한테 상속이 되고 사위한테 상속이 되는 건 당연하고 네. 만약에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사위가 대수상속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제 측의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. 어떻게요?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법 규정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. 이거 복잡해. 진짜 궁금한데 복잡해. 네. 그래서 도대체 결론은 어떻게 나나요? 결론은 대법원에서 사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사위가 의외다. 단독으로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, 이게 의외다. 아니 그러면은 그 1,000억 원 재산을 형제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강성관 아나운서 이거 납득할 수 있습니까? 강승화 아나운서는 돈 얘기하고 사위 얘기까지 하니까 예. 좀 집중을 많이 하네요. 예, 사위 입장에서는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입장에서도 예. 뭐 형제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영상에서는 삼촌이 야 이거 버리는 종이잖아 맞아. 하고 속였잖아요. 맞아, 인간 맞아, 찍었죠. 맞아. 그러면 무효 아니에요? 무효.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예. 자 속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. 예. 그다음에 조카들도 알고 예. 삼촌도 아는데 딱 한 군데 모르는 곳이 있어요. 어디서 모릅니까? 법원이 몰라요. 법원이 왜 그걸 모릅니까? 법원 판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자, 당시에 법원 판사가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.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단 도장이 찍히면 그 도장이 찍힌 대로 그 서류는 유효하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. 인감을 함부로 찍으면 안 돼. 그래서. 아니 근데 영상 보면은 되게 약간 나 몰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? 있어요?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발생해요? 한 자산가가 있었는데요. 네.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불효자고 딸은 이제 불효자 아들이 불효자고. 예. 이제 전 재산을 딸한테 준다고 이제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. 하고 싶었는데. 네. 네.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딸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제 동생이 누나한테 전화한 겁니다. 누나, 거기서는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한국에서 다 알아서 할게.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줘. 그래서 이제 동생을 믿고 줬더니 예. 알고 보니까 동생이 다 재산을 자기 앞으로 빼돌린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를 빼돌린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렇죠. 그러네요. 일단 도장을 한번 찍으면 그게 유효하게 찍었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. 그냥 찍혀 있으면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반증을 해야 돼요. 이거는 제가 사실대로 찍은 게 아닙니다. 속아서 찍은 거고 도용당한 겁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만 그 서류를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입증해요?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. 증거가 있어야겠죠. 예를 들어서 예. 그 동생이 이게 누나한테 하는 말을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에 체류했으면 그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를 증거로 제출하면은 그게 이제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야, 요런 가족들끼리 거 녹취도 해야 되고 이게 메일이 좋겠네요, 제 생각에. 그 조금 이메일, 예. 문자 메시지라든지 문자, 그렇죠. 전화 녹취라든지 그렇죠. 근데 그거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예.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영상을 남기거나 아니면 직접 녹음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. 예. 만약에 그 위조가 됐을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. 네. 이 가족 간에도 위조죄는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. 형사 고소해서 만약에 사무소 위조죄가 유죄가 되면은 그 유죄 판결문을 내면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. 이야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
교훈이 있네요. 인감은 가족이 요청해도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되는 거고. 맞습니다.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네. 셀카 같이 찍고 그렇죠. 동영상 같이 찍고 예, 뭐 그래야겠네요. 맞습니다. 예.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억울한 걸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예. 조금 좀 이상하다 할 경우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가족 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 인간 문제인 예. 것 같은데 예. 참 씁쓸하면서도 예. 꼭 지켜야 될, 네. 확인을 해야 될, 짚고 넘어가야 될 네, 사안인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법원은 증거가 없이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잘 네. 들었습니다. 인감도장 여러분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인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